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소비자 물가가 계속해서 지금 0%대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0%대라는 것은요, 저물가라는 뜻도 되지만 소비가 그만큼 안 된다는 뜻도 됩니다. 소비가 그만큼 안 되면 저성장을 가져온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저물가는 저성장이다. 일본식 장기 불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1월까지만 하더라도 1.5% 성장, 물가가 올랐다. 이래서 이제는 저물가 기조에서 좀 벗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2월 달까지도 1.1%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뻥 치니까 3월은 그나마 선방했다 해서 1%까지 상승을 했지만 4월에 0.1%였고요. 5월에 마이너스 0.3%였어요. 6월에도 0%였고요. 지금 0%를 면치 못하잖아요. 7월에도 0.3이었거든요. 예, 8월에도 0.7입니다. 0.7. 예, 이렇게 저물가 공포가 계속된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경제 위기라고 봐도 손상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금이 경제 위기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가 작년 9월입니다. 작년 9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0.4%입니다. 0.4%. 거기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마이너스. 작년에는 큰 위기도 없었는데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 0.4였어요. 그 말은 경제 정책을 실패해서 경제 위기를 자초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만큼 작년에 경제가 안 좋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게 코로나19가 덮치면서 올해는 더 심화됐어요.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 그야말로 예, 상처에다가 또 한 번 상처를 내는 그런 결과들을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가가 상승했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실제로 보면요, 물가가 상승한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채소 가격은 28.5%나 올랐죠. 축산물도 10.2%나 올랐죠. 수산물도 6.4% 올랐습니다. 여기에다 집세도 0.3% 오를 정도로 그야말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무슨 저물가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장바구니 물가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일단 국가에서 물가 지수를 정하는 품목이 적지 않습니다. 무려 460개 품목이 됩니다. 460개 품목. 그러니까 460개 품목을 다 조사해서 가중평균을 내니까 이게 0.7이 나온 겁니다. 0.7이. 그만큼 지금 물가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저물가 상황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바로바로 실생활에서 맞닥뜨리는 게 지금 채소나 축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집세나 뭐 교통비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 외에도 거의 450가지가 넘는 물가 조사 품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좋지 않다는 거예요. 품목별로 지금 자세히 보면요, 지금 말했듯이 이렇게 올라갔지만 공업 제품 있잖아요. 공업 제품. 이 공업 제품은 0.4%나 하락했어요. 석유류 같은 경우 국제유가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10.10%나 떨어졌으니까 말입니다. 가공식품은 올랐습니다. 1.4% 올랐습니다만은 전기, 수도, 가스는 4.4% 내렸어요. 국제유가가 내렸으니까 같이 따라 내렸겠죠. 서비스 물가는 0.4% 상승을 했습니다.
아니 뭐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주 52시간제가 도입됐으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물가라도 가격이라도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외식 물가도 0.5% 올랐고요. 그만큼 이게 많이 올랐다는 거고요. 공공서비스는 내렸습니다. 1.8%. 집값은 뭐 천정부지 전세 월세 할 것 없이 전세는 0.4% 올랐고요. 월세는 0.2%나 올랐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저물가 공포 굉장히 문제다. 이게 저성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장기 저성장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게 바로 근원물가예요. 근원물가. 근원물가라는 게 일시적인 요인이나 계절적인 요인을 빼야 되거든요. 일시적인 요인이라는 건 뭐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요인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빼자고요. 또 계절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야채라든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이거 빼자고요. 그러면 근원물가거든요. 한국에서 조사하는 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0.8% 상승했지만 OECD 기준의 근원물가는 0.4%밖에 안 올랐어요. 0.4%. 0.4%면 여러분 지금 물가로 봐서는 최악이라는 거예요. 최악이라는 거예요. 최악. 여러분 물가가 안 오른다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화폐 유통 속도가 더뎌진다는 거예요. 지금 역대 최저죠. 화폐 유통 속도가 아마 14.85인가 그럴 거예요. 14.85인가. 지금 7월 말 현재일 거예요. 7월 말 현재. 14.85면요. 돈이 약 15번만 왔다 갔다 했다가 다시 저축이 되든지 어디에 잠긴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낮은 속도거든요. 통화성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통화성수가 좋아야 해요. 뭐 적어도 20회, 30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 저물가 공포 아마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대한민국의 상황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저물가 공포에 휩싸일 거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땐 제이노믹스라고 합니다. 재팬노믹스라고 해요. 제이노믹스라고 해요. 제이노믹스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 거다. 제가 그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돈은 엄청나게 푸는데 그죠? 돈은 엄청나게 푸는데 돈을 안 써요. 저축해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지금 거의 뭐 최악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 유럽도 상황이 좋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6월 유럽의 지금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마이너스 0.2%입니다. 마이너스 0.2%. 2016년 4월에 마이너스 0.3%였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 최악을 기록하고 있어요. 4년 3개월 만입니다. 그러니까 유로존에서는요. 야 이제 디플레이 공포 왔다. 일본식 장기 불황 왔다.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당국도 지금 걱정이 엄청납니다. 진짜 이해 안 되는 건 그렇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니 돈을 이렇게 많이 풀고 있는데 정환진 당신도 말이야 금에 투자 하락하고 실물에 투자하라고 하면서 왜 이게 디플레이션이 되냐.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돼야 정상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게 가겠죠.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유로존에도 돈을 많이 풀었고 미국도 많이 풀고 중국도 많이 풀고 우리도 엄청 풀었거든요. 시중의 통화량이 아마 전후 최고 2차 대전 후 최고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소비자들이 말입니다. 어느 나라 소비자들이든
이게 미래가 불확실성이 크니까 이게 경제가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이 돈을 안 써요. 오히려 저축을 한다니까요. 이 와중에. 그리고 투자자들은 또 기회가 오겠지 하고 또 저축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계속 쟁겨놓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5만 원권이 지금 나가면 안 들어온다 그러죠. 나가면요. 5만 원권의 회수율이 지금 50%도 안 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요. 예, 이게 돈을 잠겨요. 금고에다 5만 원권 빳빳하게 만들어 집어넣고 있고 쌓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성장, 저물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속되는 겁니다. 이게요. 제일 걱정되는 거는요. 장기화되는 거예요. 일본이 1990년대에 이런 똑같은 상황을 맞았어요. 저물가의 저성장. 뭐 돈도 그때 많이 풀었습니다. 앵고 정책을 프라자 합의해서 미국하고 싸우다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다가 깨갱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러면서 프라자 합의 이끌면서 그때 앵고가 됐습니다. 앵고가 되니까 수출이 안 되니까 내수로 살리자 해서 막 돈 풀었다고요. 그 돈 풀 결과가 이제 나중에 지금하고 똑같아요. 부동산 버블이 오고 주식시장이 화랑이 오고 똑같았습니다. 지금하고 1990년대. 그러면서 어느 순간 폭삭 무너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일본 경제는 백약이 무효하다 할 정도로 아무런 대책도 안 통했습니다. 뭐 재료금리니까 통화정책이 통할 수도 없고요. 돈 쓰라고 정부에서 상품권을 주니까 장롱에다 쟁겨놓고요. 뭐 그 정도로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이 그 정도로 오래 갔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것도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저는 앞섭니다. 인플레이션이요? 글쎄요. 아직까지 저는 인플레이션을 말할 단계도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고물가의 저성장.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아직 멀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한다면 아마 미래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쯤 올 거예요. 경제가 잘 된다는 이 생각만 있으면 사람들이 돈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돈을 안 쓴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미국도 마찬가지. 전부 다 돈을 쟁겨놓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언론에서 보면 어떤 신문에서는 S공포 왔다. S공포 덮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벌써. 그게 S공포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고물가, 저성장. 이게 이제 핵심인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팬데믹 상황이 아직 정리가 안 됐고요. 이게 치료제나 백신이 나와서 어느 정도 정신이 처리가 돼야 돼요. 코로나19가 잡혀야 돼요. 잡혀야지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돼 가는 거거든요. 이게 불확실성이라는 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한 치 앞이 안 보일 때 걸어가려고 하면 걸어갈 수가 있어요? 못 걸어가잖아요. 더듬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경제가 그렇습니다. 한 치 앞이 지금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0.7%다. 조금 올랐다. 통계청에서도 올랐다고 이거 자랑 안 합니다. 이번에는. 떨어질 거 뻔히 아니까. 지금 장마 때문이잖아요. 장마 때문에. 장마가 54일 동안 계속됐으니까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죠? 일을 못하니까 말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지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다. 아직 그렇게 보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장기 불황이 온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좋지 않은 것은. 저물가 공포라는 게 어떤 공포보다가 사실 무서워요.
경제에서는요, 저물가 공포보다 무서운 게 없다. 저는 이야기할 정도로. 오죽했으면요, 유럽의 시장이나 유럽의 당국에서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 0.2%가 되니까 충격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다. 충격적이다. 예. 지금 4년 반 만에, 4년 3개월 만인가요? 4년 3개월 만에 온 이 충격이, 예, 유럽 시장도 조금씩은 얼어붙게 만들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19가 정은경 본부장, 예,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말대로 한다면 이제 하루 신규 확진자 2,000명은 안 갈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발휘해서 200명 선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거고요. 뭐 100명 선에서 지금 9월 6일까지 어떻게 통제해 보겠다. 예, 100명 선이 되면요,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말끝이 흐려요. 왜냐하면 N차 감염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깜깜이 감염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예, 거의 26%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에는요, 저물가 공포, 특히 이제 바닥 경제에 대한 붕괴, 야, 이거 진짜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게 3단계로 가는 순간 아마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겁니다. 아마.